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은 믿으시나요? 베풀면 돌아온다라는 것을. 베품을 한다거나 선물을 준다거나 했을 때 상대가 기분이 좋으니까 다시 이제 우리에게 선물을 주잖아요. 근데 베풀면 돌아온다라는 게 이런 기브앤테이크의 개념은 아닌 것 같아요. 약간 영화적인 스토리가 가미되는 경우가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옆자리에 앉은 사람에게 우연히 친절을 베풀었는데 알고 보니까 옆에 앉은 사람이 내가 거래하려는 회사의 기업 대표였다거나 이런 식으로 인연이 돼서 내가 하려던 사업이 나중에 뭐 크게 성공을 했다 뭐 이런 식으로 보통 이제 영화 같은 스토리 같이 이어지게 되잖아요. 이런 사례들이 물론 있기는 하지만 사실 제 주변에는 전혀 없거든요. 뭐 있다고 하더라도 진짜 손에 꼽힐 정도 수준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거 자체에 대해서 사실 저는 잘 믿지 않는 편이었어요. 그래서 보통 베풀면 돌아온다라는 것을 얘기를 할 때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짜지는 것 같아요. 내가 누군가에게 베풀고 그 베품의 진심이 그 사람을 감동시켜서 이게 선한 영향력을 타고 널리 퍼져나가서 돌고 돌다가 결국 나한테 다시 돌아온다라는 이야기. 정말 영화 같은 이야기잖아요. 솔직히 이걸 일반화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대다수의 사람들에게 모범이 될 수 있는 그런 도덕적인 이야기 정도의 느낌인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하려는 이야기는 베풀면 무조건 되돌아온다라는 거예요. 이제 6년 전쯤에 제가 열심히 하던 일이 뭐였냐면은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의 자서전, 그런 자기계발서를 꼼꼼히 다 챙겨보는 거였어요. 그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이 무엇인지를 좀 알고 싶었거든요. 그 공통점들을 나한테 습득을 해보려고 그런 노력을 했었는데 신기하게 그 성공한 사람들이 하나같이 하는 이야기가 이 말을 늘 똑같이 하는 거예요. 베풀면 반드시 돌아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테스트를 한번 해봤습니다. 미친 척하고 2년 정도를 정말로 베풀면 돌아오는지를 제 자신에게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본 거예요. 엄청난 걸 막 베풀려고 했던 게 아니라 그냥 제 일상에서 소소한 것들을 베푸는 연습들을 한번 시작을 해본 거죠. 첫 번째로 했던 게 뭐였냐면은 이거였어요. 문 열고 지나갈 때 뒷사람이 지나갈 수 있도록 앞에서 문 잡아주는 거. 제가 이거를 진짜 안 하는 편이에요. 이게 너무 귀찮고 너무 번거로워서 그래서 오히려 누가 앞에서 문을 잡아주면 그 틈을 손살같이 빠져나가는 사람인 편이었지 한두 번 정도 뭐 잡아주는 건 충분히 해볼 수는 있지만은 10번 지나갈 때 10번 다 문을 잡아주는 게 생각보다 진짜 어렵더라고요. 너무 힘드니까 번거롭고 수고스러우니까. 그런데 이거 할 때마다 몇몇 사람들은 이렇게 이제 고맙다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나마 그게 보상이 되니까 꿋꿋이 이제 계속 문을 잡아주는 행위를 계속 한 거였죠. 근데 이런 경우도 막 있었어요. 문을 잡아줬는데 아무런 대답 없이 그냥 쌩하고 지나가는 거죠. 그럼 막 힘이 막 이때는 엄청 빠지는 거고 너무 얄미운 거죠. 그래서 이게 약간 좀 익숙해질 때쯤 그 다음 단계 베품에 한번 도전을 해보게 됐습니다. 내가 잊고 지내던 사람들의 생일을 챙겨주는 거였어요. 카카오에 이제 매일 생일 리스트가 뜨잖아요. 그 사람들을 한번 챙겨보자라는 게 이제 저의 베품의 목표가 됐던 거였죠. 그렇게 해서 한 1년 반 정도를 했던 것 같아요. 늘 연락하고 소통을 하고 친했던 사람들의 생일을 챙겨주는 거는 별로 어려운 일이 아닌데 한 7, 8년 정도 연락을 안 하던 사람들에게 갑자기 생일을 챙겨주는 게 생각보다 정말로 어렵더라고요. 이게 왜 어렵냐면은 내가 선물을 했을 때 이 사람이 부담스러워할 수가 있잖아요. 이게 너무 고민이 많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일을 챙겨주기 직전에 막 문자를 썼다 지웠다를 막 반복을 하고 보낼까 말까를 막 계속 고민을 하다가 그렇게 해서 이제 가까스로 한 명씩 생일을 챙겨주기 시작을 한 거죠. 챙겨주면서 이제 알게 된 것이 뭐였냐면은 되게 깜짝 놀랐어요. 그 사람들이 정말로 좋아하더라고요. 그리고 특히 가장 기분이 좋았던 얘기가 뭐였냐면은 감동이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진짜 괜한 걱정을 한 거였구나. 이렇게 좋아하는데 그리고 받는 사람은 주는 사람이 어떤 마음가짐으로 줬는지를 알기가 참 어렵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했던 고민들처럼 선물을 챙겨주는 거 더하기 수만 가지의 고심 고뇌의 순간들이 있거든요. 아무튼 사람들이 저한테 고마움을 표현을 하잖아요. 이렇게 사람들이 좋아하는 모습을 제가 보니까 그걸 보는 게 제가 너무 좋은 거예요. 사람들이 좋아하는 모습을 보는 거에 제가 점점 중독이 되어 가더라고요. 그래서 그 시점부터 생각이 어떻게 내가 사람들에게 베풀면 사람들의 기분이 어떻게 좋아지게 될까? 이 생각이 계속 꽂히게 된 거죠. 그래서 그 다음 단계의 베품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게 뭐였냐면은 축의금을 많이 내는 거였어요. 막 액수가 많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내 결혼식 때 나에게 했던 축의금보다 더 많은 축의금을 내주는 거. 그러니까 누가 나에게 5만 원의 축의금을 했다면 나는 10만 원을 내는 거예요. 아니면은 내 결혼식 때 축의금을 안 한 사람의 결혼식에 가서 축의금을 해준다거나 내 결혼식에 오지 않은 사람의 결혼식에 가서 축하를 해준다거나 그러면 그 당사자는 알겠죠. 나는 그때 5만 원밖에 안 했는데 이 친구가 10만 원을 했네. 그러면 그 상황을 맞이하면서 그 사람이 기분이 좋아질 거 아니에요. 그 모습을 상상을 하면서 제가 흡족해 하는 거죠. 이렇게 한 이유는 단지 하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상대를 기쁘게 하는 그 행위 자체에 되게 중독이 되어가고 있었기 때문에 그 모습을 상상하면서
상대한테 이것을 계속 시도를 했던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깨닫게 된 것이 있었는데 그게 뭐였냐면은 베풀면 되돌아온다라는 것이 나의 진심이 그 사람을 감동을 시켜서 이게 돌고 돌아서 결국 나에게 다시 되돌아온다라는 이런 동화 같은 개념이 아니라 내가 상대를 베풀게 하면 상대가 기쁘잖아요.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서 나도 덩달아 같이 기분이 좋아지는, 물질적으로 뭔가가 돌아오는 게 아니라 주는 기쁨을 얘기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결론을 지었어요. 아, 베풀면 다시 되돌아온다는 것은 주는 기쁨을 얻게 된다, 이걸 말하는 건가 보다. 이게 베푸는 행위를 했던 2년 정도가 됐을 때의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더라고요. 어느 날이었는데 그냥 친구 만나서 밥 먹고 얘기하고 그런 약속 시간을 가졌었어요. 그리고 이제 밥을 계산하려고 하는데 보통 친구랑 밥을 먹으면 누가 계산을 할지 이런 실갱이 타임을 갖잖아요. 제가 밥을 계산하려고 하니까 이제 친구가 왜 너가 내 하면서 이제 이런 실갱이가 오고 가려고 하는 그 타이밍에 제가 어떤 말을 내뱉었는데 그 말을 내뱉은 것 때문에 제가 너무 깜짝 놀란 거예요. 그 말을 들은 친구도 깜짝 놀란 거고요. 제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고마워서, 내가 사주고 싶어서 그래. 저는 원래 이런 표현 진짜 안 하거든요. 왜냐면 너무 오글거리는 표현이잖아요. 그리고 집에 돌아와서 이제 제가 생각을 해본 거예요. 아니, 내가 왜 친구한테 그 타이밍에 그 말을 했지? 도대체 친구한테 뭐가 그렇게 고마웠길래 이런 오글거리는 표현을 그 친구에게 한 것이었을까? 평소에 쓰지도 않는 표현을. 이렇게 생각을 계속 하는데 갑자기 머릿속에서 뭔가 순간 팍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약간 이런 느낌이었어요. 반전 있는 영화 보면 마지막에 결말이 딱 밝혀지게 되면서 그동안의 상황들이 다 재해석이 되면서 그 모든 순간들이 막 주마등처럼 막 스쳐 지나가는 그런 장면들이 있잖아요. 이제 뭐가 그렇게 팍 스쳐 지나가느냐. 그날따라 친구의 행동이 제 눈에 다르게 보인 거예요. 이게 상황적으로만 봤을 때는 이건 그냥 친구 만나서 밥 먹고 얘기한 게 전부예요. 이게 단데 제가 2년에 걸쳐서 베푸는 행동을 트레이닝을 했잖아요. 제가 혼자 스스로가.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친구의 행동이랑 베품의 행동이 오버랩돼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그냥 내 얘기를 들어주는 게 아니라 아, 이 친구가 진심으로 노력을 다해서 나의 얘기를 진심을 다해 들어주고 있구나라고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의 베품을 제가 처음으로 알아차린 순간이었던 거예요. 근데 제가 앞에서 얘기했잖아요. 베품이라는 게 저 되게 힘들었다고. 그 문 잡아주는 거 하나조차 되게 힘들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진심으로 들어주는 이 친구의 베품이 이 수고스러운 일을 나를 위해서 해준다라고 생각이 해석이 되니까 그 고마움이 당연히 배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친구는 그냥 해오던 걸 해온 거예요. 그냥 늘상 하던 거를 밥 먹고 얘기 들어주고. 그런데 이제 제가 그동안에 혼자 했던 이 베품의 트레이닝을 통해서 저만의 이 베품과 관련된 온톨로지가 만들어진 거죠. 온톨로지가 세계관이란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베품의 세계관이 제가 만들어지게 되니까 이 상태에서 친구가 어떤 액션을 취하게 됐는데 그 액션이 저의 베품의 온톨로지 레이더망에 딱 포착이 됐던 거죠. 그로 인해서 친구의 베품이 제 눈에 처음으로 보이기 시작하게 된 순간이었던 거예요. 저의 트레이닝을 통해서 처음으로 알아차리게 된 것이었죠. 그래서 저는 이제 여러분께 이 말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그동안의 일상 속의 기억을 좀 되돌려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번 떠올려 봐보세요. 제가 하는 이야기들을. 이미 누군가는 우리가 편히 지나갈 수 있게 이미 문을 잡아주고 있었고, 누군가는 항상 환한 얼굴로 우리에게 미소를 건네는 모습을 하고 있었고, 누군가는 항상 우리가 엘리베이터를 탈 수 있게 문을 잡아주고 있었고, 누군가는 우리의 생일을 챙겨주려고 고심하고 있었고, 우리가 부담스러워하지 않을까 고민하고 메시지를 썼다 지웠다 반복을 하고 있었고, 누군가는 나의 얘기를 자신의 얘기처럼 귀 기울여 들어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우리가 어디선가 베품을 이미 받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미 받고 있는데 베풀 줄 아는 사람이 되었을 때 그걸 알아볼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미 우리에게 베풀고 있는 상대의 진심을 말이죠. 그리고 그 진심을 베푸는 게 얼마나 수고스러운 일이고 얼마나 고생스러운 일인지는 베풀어 본 사람만이 알 수 있을 거예요. 저는 이게 핵심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하고 싶었던 이야기가 뭐냐면은 아는 만큼 보인다는 거죠. 베품이라는 것은 반드시 겪어봐야만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겪어본 사람만이 상대의 베품도 알아차릴 수가 있고 얼마나 수고스러운 일인지라는 걸 내 몸소 체험을 통해서 아니까 그로 인해서 더 감사함을 느낄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많이 베풀면 베풀수록 많이 받게 되는 것 같아요. 더 많이 상대의 베품을 알아차릴 수가 있으니까.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네.